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 경악할 신호가 터졌습니다. 중개소마다 집값이 뒤집어지고 난리입니다. 항상 2, 3년 차에 벌어져야 할 일들이 이미 진행 중이며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상승론자들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확산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부동산 흐름과 선택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모두 경악할 신호 터졌다. 중개소마다 집값 뒤집어졌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이 지옥에서 빨리빨리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게 그렇다면 이상 신호냐? 집값 폭락 이미 시작됐다. 아주 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놀라운 신호들. 앞으로도 이미 지금 20%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또 35%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죠. 집값 경악할 신호. 먼저 집주인이 투매하고 있어요. 지금 투매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멀쩡한데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국은 전체적으로 적게는 20%, 많게는 이제 세종 같은 데는 40%까지 폭락을 했는데 초단기 이렇게까지 빨리 빠져본 게 과연 역사상 있었을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IMF 때도 이렇게 빨리 추락을 안 했습니다. 장기간 하락 공포. 두 번째는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떨어질 것이다. 특히 물가, 금리, 경제 이거하고 연관짓기 때문에 자, 취약층 투매. 누가 취약층이냐? 영끌을 매수한 사람들이 취약해요. 그리고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 그리고 고분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약한데 이런 분들이 투매를 합니다. 두 번째, 전세가 대폭락. 이건 뭐 전세 대란도 아니고 그냥 역전세도 심각해요. 전세가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전세가 폭락 50%에서 70%. 세상이 믿어집니까? 집값은 아직 멀었죠. 50% 반토막을 난 전세가 수두룩해요. 불과 두세 달 만에. 강남 전세 붕괴, 특히 강남이 붕괴되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갭투자자들이, 강남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자, 강남에 갭투자를 했어요. 근데 매매가하고 전세가 이래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야. 이거 못 버팁니다. 왜? 다음에 돌려줘야 하니까 돈을. 그러면 일정 기간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예 폭락한 급매들이 나오겠죠. 항상 급매, 이 급매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헐값 투매, 매매가 급락, 전세가만큼 매매가도 결국 따라간다. 자, 마지막 역대급 지표 하락입니다. 시세 지표, 거래량 역대급이에요. 매수 심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실거래 무섭도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지표 볼까요? 경매라든가 증여, 미분양, 주택연금 이 네 가지를 보면요 집값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폭락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지표, 한미, 금리,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성장률, 경제지표 역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IMF 때도 집값이 겨우 1년 반, 1년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V자형 상승이 되는 거 아니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론 증가, 바닥 곧 찍는다. 공급 부족해서 지금이 바닥. 막말로 세종 같은 경우는 무릎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허벅지에서 무릎 정도, 아직 발바닥까지는 아니에요. 반토막까지 이상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공급 부족해서 지금이 바닥이다. 아예 뉴스에서 상반된 주장. 하락폭이 너무 커요. 30%는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해이 떨어진 것보다 너무나 과도해요. 두 번째, 바닥 따지기다. 자, 앞으로 6개월간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6개월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초잖아요. 그러면 추가 하락 후 곧바로 반등한다. 공급 부족. 자, 인허가가 지금 30%나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태부족이다.
앞으로 1, 2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전멸이고 수도권도 부족하다. 분양 물량은 물론 늘어났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항상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전체를 봐야죠. 자, 대기 수요가 많다. 여러분들 왜 전세 안 살고 월세 삽니까? 가장 월세를 사는 목적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알려드릴까요?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미친 듯이 많은 거야. 옛날보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핸드폰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떨어지면 사야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월세 급증은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거니까 곧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 금리 절정. 물가 금리 절정이다. 2024년 초유에 계속 뭔 말이냐? 2024년 정도까지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면 경제가 반등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지금 예상보다는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주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도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잘 가야 지금 2300대인데 글쎄요 2400? 거기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쭉 올라갈 것처럼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계단식 폭락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최근 상승폭이 높아요. 더군다나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것도 주목할 몫입니다. 자, 매수자 계약 취소 계속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자 5억 계약금도 포기했어요. 특히 강남의 포기 사례가 많아요. 집값 비싼 것들이. 강남 취소 3110 5단지 3억이나 포기하고 도곡 레슬 4.9억 5억을 포기하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4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왜? 지금 거래되는 게 이 3, 4, 5억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분석 2021년 작년만 하더라도 매도자 취소가 많았는데 22년으로 딱 접어들면서 매수자 취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지금 계약하는 순간에도 내가 계약한 가격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고가 특히 비싼 아파트 15억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무려 계약 취소율의 22.7%. 취소 원인은 누가 뭐래도 집값 하락, 또 앞으로도 떨어진다는 전망 하락,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금리 인상. 자, 파기의 종류는 매수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당첨 후 미계약. 지금 3기 신도시도 사전 계약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당첨도 취소, 포기 속출. 누가 그래요? 자, 여기 둔촌주공 대충 예상가가 25평 9억대, 30평대는 아마 12억, 13억이 왔다 갔다? 이거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받았을 때 얘가 기대 가치가 얼마일까? 과연 다음 상승장의 위치, 세대수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위치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9억은 20억 넘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23, 4억까지 갈 것 같은데요. 30억대? 아니 30평대 25억 찍을 거예요. 못 가도. 그러면 받아야죠. 더블 이상 가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승장 때니까 좀 그 과정에서는 급매하고 또 비교도 해봐야겠죠.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거 막 청약 못 넣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막말로 뉴타운 있는데도 30평대 분양가가 11, 12억 하지 않나요? 거의? 걔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둔촌주공이? 제 말 틀렸나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낮죠. 그러면 분양가에서 2.5배까지 뛸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파기 종료, 당첨 후 미계약, 청약 당첨 포기 속출, 고가 매수, 싸게 매도, 집값 떨어지자마자 매도. 이번에 늦게 뛰고 버티는 곳은 한 방에 폭락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버티는 곳이 있어요. 얘가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덜 떨어졌어. 이게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1, 2년 떨어지면요. 여기까지 떨어진 것은 이렇게 조금 이제 더 내려오고 끝나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냥.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안 뛴 것은 안 떨어져요. 당연히 뭐 뛴 게 있어야 떨어지죠. 자, 버티는 곳 진짜 위험한데 어디가 버텼냐? 강남, 서초, 용산, 분당, 평촌 버텼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급추락하고 있어요. 전국의 랜드마크도 버텼어요. 자, 부산의 해수동 보세요. 그렇게 버티다가 지금 15억짜리들이 10억 팔리지도 않아요. 늦게 뛴 곳들, 안 좋은 것들이 비교적 늦게 뛰었죠. 이제 좋은 곳들 말고도 안 좋은 곳들이 늦게 뛰었는데 외곽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가 아니거나 이런 것들 못난이들이 늦게 뛰었는데 얘들 버티는 게 아니라 얘들은 늦게 뛰어서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하락폭은 비슷하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늦게 뛴 아파트. 서울은 외곽, 경기도 중간 외곽.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대부분이에요. 아주 핵심 지역 빼고는. 지방은 전체 중소도시 늦게 뛰었죠. 얘들은 늦게 떨어져서 더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자, 늦게 뛴 못난이들, 못난이는 안 좋은 것들, 지역주택조합,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상가, 지식산업센터, 토지. 이딴 것들은요, 물론 토지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섞여 있죠. 자, 이딴 것들은 늦게 뛰었잖아요. 얘들이 뛰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뛰다 보니까 얘들도 뛰었잖아요. 결국 얘들은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답이 안 나와요. 늦게 뛴 분양, 즉 고분양, 고분양인데도 분양이 완료됐고, 미분양,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 났을까? 입지 안 좋은 곳들의 분양 또는 막연한 재개발, 얘들도 뛰었어요. 얘들은 이제 완전 망하겠죠. 빨리빨리 털어내세요. 이거 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거 끌고 가지 마요. 분양가에서 뭐 3천 떨어졌다고? 그 시작입니다. 5억짜리 분양가에서 얼마든지 2억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 부동산 대폭락, 현재 가격 하락에서 폭락장으로 진입했어요. 지금 하락이 아닙니다. 이미 폭락장으로 빠르게 진입 중이에요. 자, 1단계 가격 하락. 여기 보시면 22년인데 지금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이제 폭락. 20년 말로 접어들면서 내년에나 가야 할 것이 미리. 지표, 거래 감소, 매수지수 하락, 실거래가 이미 20% 이상 하락. 시세 흐름 볼까요? 지속적 급락, 하락 기간 긴 곳은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매매 전략 볼까요? 자, 매도자들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파세요. 매수자들 뭐합니까? 자, 유망적 골라서만 청약하세요. 아무데나 청약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금매는 잡지 마세요. 아직은. 자, 2단계 가격 폭락 내년입니다. 지금의 폭락이 내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지표, 부동산 모든 지표가 본격적 하락. 내년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2년차 때는 20에서 60%까지 폭락할 거예요. 대부분은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 흐름, 매주 하락폭이 확대. 지금도 그렇죠. 매수자 실종 장기화. 지금 매수자가 완전히 멸종돼 버렸어요. 매수자가. 매매 전략, 매도자 적극 매도. 매수자는 분양이라든가 급매 중에 선택. 이제 내년 정도는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바닥. 대략 2024년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데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바닥이. 지표, 거래 증가, 지표 등락.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막 뛰지는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도 등락하는 거예요. 바닥 따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시세 흐름. 강남은 근데 치고 갈 가능성이 커요. 항상 상위 지역들, 어느 지역이든지 좋은 곳들은 날아갑니다. 자, 집값 상승 기류. 아마 상승 기류 쪽으로 방향을 턴할 거예요. 이때는. 급매 중심으로 많이 거래된다. 매매 전략. 매도자들은 이때 반드시 갈아타세요. 갈아타지 않고 왜 끌고 갑니까? 자기 걸. 좋지도 않는 걸. 자, 그 다음에 내 것이 진짜로 좋다. 그럼 보유하세요. 자, 매수자, 급매, 분양. 지금 급매를 받을까? 분양을 받을까? 보통은 급매가 나와요. 바닥장에서는. 이 폭락했을 때는. 자, 4단계 상승 반전. 이때는 이제 25년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 거래 증가, 매수 지수 상승, 시세 상승 0에서 20% 정도로 이제 치고 올라갈 거고 시세 흐름, 지역별 상승 차등, 신고가, 보합, 하락이 막 혼전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자, 매매 전략, 매도자 갈아타기. 이때라도 갈아타기 하거나 보유하세요. 매수자, 급매, 분양 중에 선택. 20% 뛰었다가 안 잡아버려? 무슨 20%가 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2배, 3배 뛴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는 뛰었어도 조금밖에 안 뛰었으면 잡아야 돼요. 돈 아깝다고 안 잡으면 망합니다. 6번째,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무섭게 폭락 중이에요. 보실래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 2022년에 자, 서울 평당 4,677을 찍고 떨어지고 있네요.
4,122.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냐면 2021년보다 더 내려왔고 2020년보다는 안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경기도하고 인천 보세요. 2,513이었는데 2,171. 아유, 여기 보니까 2020년보다는 21년보다는 더 내려왔죠. 근데 20년하고 같아요. 서울은 20년에 비한다면 멀었는데 경기도는 인천은 20년하고 같이. 다 바꿔 말해서 누가 더 위험합니까? 지금 덜 떨어진 서울이 더 위험한 거 맞아요. 자, 이거는 평균 임금입니다. 임금이 이런데 계속 꾸준히 조금씩 올라갔죠. 그런데 너무 집값이 많이 뛰어서 이제 임금하고 가까워지고 있네요. 전세는 줄고 월세는 급증. 강남 전세 대폭락. 여기 보실래요? 자, 이 빨간색 봐봐요. 무려 3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월세가 2,600건이었는데 3,500건. 왜 이렇게 월세도 증가하면서 특히 월세, 비싼 월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집값 떨어지면 확 잡아버리려고 남은 돈으로. 왜? 전세 들어가면 묶이잖아, 돈이. 그런데 그게 과연 1년 안에 이루어질까요?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 거래. 놀랍습니다. 전세를 하도 안 살다 보니까 22억짜리가 13억으로. 반포자이. 자, 그 다음에 반포 서밋 19억이 11억으로.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나왔어요, 매물이. 자, 그 다음에 20억짜리는 12억 반포 리체. 그러면 가락동 헬리오시티 15억 8천만 원인 게 8억대로. 잠실 리센츠 무려 17억 5천만 원이 9억. 이거 매매가 이렇게 빠졌다면 반토막인데 결국 매매도 이렇게 빠질 거예요. 결국 매매도. 전세 이렇게 추락한 거 보세요. 이거는 집값 대폭락의 신호예요. 여기 보시면 그 와중에서도 갭 투자. 왜? 매매가와 전세가가 여기 보세요. 동탄 봤더니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겨우 1억 차이나. 그리고 송도 풍림아이온 1단지 봤더니 액에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시흥 100호 한신더요 새 아파트 이거 봤더니 8천만 원. 어떻습니까? 집값이 지금 완전 바닥도 아닌데 벌써 5천만 원 1억 사이에 1억만 있으면 이 좋은 곳을 잡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갭 투자는 아주 최고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왜? 더 떨어지면 전세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 8번째 국가별 물가 상승률 연끌족 위기. 미국이 지금 8.1% 자, 지금 물가 상승률이었다면 이제 내년에는 3.5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거 잘 지켜봐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는 경제 침체가 제 말이 맞는데 만약에 경제가 뭔가 이제 신호가 완전히 전환된다 그러면 서서히 예전에 코로나 끝나고 계속 올라갔죠, 집값이. 또는 집값도 뛰었지만 이제 주가도 뛰었죠. 그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그걸 판단하기 일러요. 그래서 2,300~400대에서 좀 잘 지켜보세요. 그거 대세 상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기관이 많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만 보면 답 나와요. 자, 여기 우리나라도 내년이 더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게 내년이 더 좋아진다. 자, 이자 지역, 연끌적 모든 걸 뒤들고 싶다, 세상에. 자, 9억 5천만 원에 9억에 잡았어요, 집을. 그런데 10억 5,500만 원. 그러던 게 8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작년 1월 달에 잡아가지고 272만 원 냈는데 지금은 352만 원이 나네. 집은 1억 떨어졌고. 근데 이건 시작이야. 집이 지금은 1억이지만 나중에 4억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400만 원도 낼 수 있잖아요. 272만 원 냈던 게. 정말 모든 걸 뒤돌리고 싶겠네요. 아파트 빌라 낙찰가율 보면은 자, 아파트는 낙찰률이 지금 36에서 17로 뚝 떨어졌고 이거 빌라 보실래요? 28, 30에서 10위까지 완전 지금 거래가 이거 경매 낙찰이 안 돼요, 지금 빌라는. 그 다음에 송파구 올림픽 회밀리. 여기 여러분들 올림픽 3인방이 뭔 줄 아세요?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문정동에 있는 올림픽 회밀리예요. 자, 이거 보면 47.3억짜리가 40이요. 어유, 무진장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24.7억이었던 게 28.7억. 6억 떨어졌네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어요. 자, 올림픽 해밀리 21이 15억. 6억이나 떨어졌어요. 이게 15억이 9억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이거는 뭐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좀 갭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인정은 쉽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이미 많이 떨어진 것과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측, 결과, 이걸 똑같이 봐야 돼요. 자꾸 보수적으로 미래를 접근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게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잡는 거고. 자, 경상도 아파트 특히 심각해요. 부산, 대구, 창원 난리 났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지방권입니다. 이거 지방권 쭉 떨어지고 있고 5대 광역시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대구 볼까요? 대구, 달성군, 수성구 더 떨어졌고 달서구 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죠. 마이너스로. 여기 해수동, 부산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다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로. 자, 창원시 성산구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경상도 쪽이 거품이 심했거든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 부동산 지금 지역의 손들이 지금 이걸 잡으려고 하고 있네요.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서 겁이 날 지경입니다. 특히 버티다가 뒤늦게 떨어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하락은 전국 아파트 시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